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비염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홈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 보습제를 바르거나 우리가 흔히 아이크림 많이 바르죠. 사용하시는 게 제품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피디님 어떠세요? 다크서클이 지금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다크서클 요새 고민이 아닌 분들도 없을 만큼 현대인들의 정말 숙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다크서클요? 생기는 이유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크서클은 눈 주변에 구조적인 문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눈 주변에 뼈도 안와라고 하는데 그 눈 주변 뼈가 점점 내려가게 되고 그 위에 덮여 있는 뭐 지방이라든지 다른 조직들도 같이 다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어두워지고 패이는 부분이 생기고 그늘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색소 침착. 우리는 전부 다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크서클은. 색소 침착이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 예로 들면은 눈 주변에 주름도 같이 동반이 돼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 경우에는 계속 눈을 비비게 되죠. 눈 비비면서 눈 주변으로 마찰에 의한 색소 침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피부 질환 중에 뭐 오타 모반 같은 눈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색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좀 눈 주변에 푸르딩딩하게 이게 푸른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뭔가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인 줄 알았는데 이런 다크서클이 어떤 원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당겨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눈 주변을 당겼을 때 이 색소 침착 부위가 계속 따라와요. 그런 경우는 내가 색소 침착에 의해서 발생을 했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비쳐 보인다면 그 색깔이 조금 다르겠죠. 연갈색이나 갈색이 아닌 푸른색이나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거는 혈관에 의해서 피부가 얇은 부위에 비쳐서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눈 밑 지방이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구분되시나요? 비염이 있는데 네네네. 비염 환자들도 눈을 비벼서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염 환자분들은 또 결막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눈 주변이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계속 비벼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또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알러지 약제를 복용하고 비염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해주신 원인들이 홈케어 하는 방법은 없나요? 홈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건조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 주변에 보습제를 바르거나 우리가 흔히 아이크림 많이 바르죠. 아이크림 바르세요? 바르려고 요새 이제 노력하세요? 네, 아이크림 미리미리 잘 발라서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게 눈 주변의 다크서클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눈꺼풀은 피부가 우리 몸에서 제일 얇은 곳이에요. 아이크림 중에서도 보존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든지 향이 좀 강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접촉 피부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눈 주변이 빨개진다든지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자극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향료는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고 이 보존제의 종류도 조금 적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품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막 집에서 마사지. 네네네. 효과가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 눈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눈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아래쪽부터 옆쪽 그리고 위쪽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강하게 눌러서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좀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 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없나요? 피부과 가서 할 수 있는 치료요? 콜라겐을 좀 만들어주는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눈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일단 주사 시술로는 아이 리쥬란이라고 있어요. 리쥬란 들어보셨죠?
그거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네, 아픈 주사.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데 이 주사 바늘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눈 주변에 놓는 주사 시술이 있어요. 콜라겐이 재생성돼서 눈 주변에 좀 더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보습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크서클을 장기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술로는 이제 아이서마지 역시나 얇은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줘서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한 방법입니다. 사실 색소에 침착이 됐다면 눈을 잘 보호를 하고 색소를 개선시키는 색소 치료, 토닝 치료를 도심에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혈관이 비치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 중에 이제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지방이 눈 밑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튀어나오고 밑으로 처지는 분들이 있는데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 필러 시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심해서 누가 봐도 불룩하고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분들은 필러로 개선은 아주 조금은 가능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해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박명수 씨가 하는 시술. 아, 네네네. 박명수 씨랑 정준하 씨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인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실. 다크서클 역시도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질환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발생을 했다면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긁지 않도록 아토피 피부염을 조절하고 비염 부분이 문제라면 이 약제를 좀 복용을 하고 조절을 잘 해서 비염을 개선시키는 또 그리고 몇 가지 마사지 방법이나 재생크림을 잘 발라서 피부 눈 주변에 피부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예방법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해 버렸다, 이미 어쩔 수가 없다 하면 내가 어떤 원인인지를 충분히 알고 거기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인지를 찾은 다음에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의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피부 건강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